치우침 없는 공정한 뉴스를 전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네, 오늘 하루 대한민국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있었던 대한민국의 주요 뉴스들을 종합해 드립니다. YTN 뉴스 FM 7시 뉴스 포인트입니다. 어머, 저 총각 비틀비틀 큰일 나겠네. 이봐요, 총각. 운전대 잡지 말고 대리운전 불러. 회식 많은 연말연시 꼭 2588 대리운전 불러요. 2588 기사님들이 좌우로 대기 중이래요. 좌우로 정렬 2588.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우리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지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맘카도 101로 함께 101. 우리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오늘의 주요 뉴스를 꽉 채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뉴스 포인트. 네, 먼저 오늘 하루 대한민국 정치권과 우리 사회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친절한 숙현 씨의 까칠한 뉴스입니다. 이숙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마지막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정부와 동지단체 아주 팽팽하게 대결이 벌어졌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법무부와 진보당은요, 오늘 헌재에 출석을 했습니다. 최종 변론을 위한 건데요. 양측 모두 한치의 물러섬도 없었습니다. 일단 지난 1월에 있었던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황교안 법무장관은요, 오늘도 정부 측 대표자로 다시 나섰습니다. 황 장관은 진보당을 이 주사파 지하 조직에서 출발한 헌법 파괴 세력이 정당 조직을 장악해서 만든 북한 추종 세력의 본거지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진보당은 목적과 조직, 활동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민주적인 모습과 거리가 멀다면서 반합법적인 조직체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네, 통진당 측에서는 어떻게 주장을 하고 나오나요? 오늘은 통진당의 그 이정희 대표가 역시 변론에 나섰습니다. 광주항쟁과 6월항쟁을 통해서 대통령 직선제를 피 흘려 쟁취하고 또 수평적인 정권 교체를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수령제를 선택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을 했고요. 북에서 받은 지령이나 이를 실현시키라는 지시를 받은 바도 역시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지금 통진당은 지난해 이 사태가 터진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국정원의 대선 개입 상황을 물타기하기 위해서 자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는데 오늘 통진당 이상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강제 해산 시도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박근혜 정부는 커다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기각이 되면 바로 레임덕에 빠질 것이고 받아들여진다고 할지라도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규제 계획에 대해서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쳐부어서야 될 암덩어리 뭐 이런 단어가 있었는데 오늘은 단두대라는 단어까지 동원이 됐습니다. 단두대? 네, 단두대. 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규제 타당성 여부를 조속히 검토해서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들은 한꺼번에 단두대에 올려서 처리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안전과 생명에 관련이 없는 핵심 규제들을 중심으로 해당 부처가 그 존재 이유를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적으로 폐지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한편 오늘은 주택시장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네. 이 과거의 낡은 규제로 주택시장을 얽매여 놓으면 경기는 경기대로 죽고 또 서민들의 주거 수준도 높일 수 없다는 점을 제발 이해해달라면서 지금 국회에 계류 중인 주택법 개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수학능력심이죠. 네. 출제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 지시도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 연달아 이 오류 사태로 물을 빚고 있는 수능 이제 신뢰도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언급이 없을 수 없었는데 박근혜 대통령은요. 이 현재의 수능 출제 방식을 재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근본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능을 왜 만들었었는지 그 취지 자체부터 다시 한번 재검토하라 이런 맥락이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한 달 만에 열렸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모두 발언
발언이 한 17분 정도 됐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다양한 발언들이 쏟아졌는데 그 가운데 방산 비리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발언이 있었습니다. 과거로부터 내려온 방위산업 비리, 국민 혈세를 낭비해온 문제들은 과감하고 단호하게 가려내야 된다면서 부정부패는 타협될 수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발언과 관련해서요. 그 일각에서는 야당이 현재 주장하고 있는 이른바 사자방 국조에 힘이 실리는 게 아니냐 이런 다소 성급한 해석도 나오는데 아직까지 그 가능성은 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지난주와 어제 출범한 그 검찰의 방산비리 합동수사본부 그리고 감사원의 특별감찰단에 힘을 실어준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내년도 예산안의 핵심 쟁점 중에 하나였죠. 누리과정. 3세부터 5세까지의 무상 보육 문제죠. 네. 이 예산을 우회 지원하기로 큰 틀에서는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보도 들어왔죠. 그렇습니다. 일단 그 방법론에서 절충을 찾은 것 같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일단 부담을 하고 이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해서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를 정부가 보전해 준다. 여기까지 합의를 한 거죠. 또 누리과정 예산 편성으로 인해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교육부의 예산을 증액하기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실질적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열심히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새정치연합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이 부담하는 대신에 초등 돌봄 학교나 방과 후 학교 등에 지원을 해야 된다면서 국고에서 최소한 5천억 원 이상을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누리당은 일단 기재부와 협의를 해서 규모를 결정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실상 2천억 원 선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전 검찰총장이 성추행 혐의를 받았다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번엔 절도 혐의로 고소가 됐다는 보도가 있네요. 그렇습니다. 성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A 전 검찰총장이 이번에는 절도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는 그 보도가 나왔습니다. 뉴스원이 보도한 건데요. 네. 서울 방배경찰서에 따르면 A 총장과 동업관계에 있던 마모 씨가 A 전 총장을 상대로 낸 고소장을 어제 오후에 접수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마 씨는요. 경기 화성에 위치한 골프 연습장을 인수해서 A 전 총장으로부터 투자를 받고 지분 50%를 넘겼는데도 전 검찰총장이 다른 지분 양도를 요구하면서 지난 9월에 골프 연습장에 들어와서 주식 양수도 계약서 그리고 인감도장 등을 훔쳐갔다고 주장을 한 겁니다. 두 사람은 지난해부터 지분을 절반씩 나눈 골프 연습장을 운영해왔지만 올해 초에 연습장을 재개장한 뒤에 지분을 두고 계속 다퉈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사컬럼니스트 이숙현 씨와 함께 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제 소식입니다. 경제 포인트.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금융실명제법 시행이 개정법 시행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금융 현장에서 적지 않은 혼란이 일고 있다는 보도가 있네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모든 차명 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는 거에 있습니다. 1993년 금융실명제가 도입된 지 20년이 지났지만 정치인이나 기업인의 비자금 사건에는 언제나 차명 계좌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요. 금융실명제 시행 이후에도 금융기관이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받았을 뿐 은행 고객은 그동안에는 실명 거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물론 그동안에도 세제상 문제가 적발이 되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됐는데 형사처벌은 받지 않았는데요. 네. 29일부터 이게 시행이 되면 앞으로는 은행 고객도 실명 확인 의무를 부과받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데요. 예. 불법 차명 거래가 적발이 되면 명의를 빌린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네. 거래자도 이게 불법 목적으로 차명 거래가 될 거라는 거 알면서도 명의를 빌려주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엄청 강화된 거네요. 이제 형사처벌도 네. 받게 되네요. 자, 그런데 네. 모든 차명 거래가 불법이 되는 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가족의 경우에 증여세 면제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명의를 빌려줄 수 있습니다. 네. 이 증여세 면제 범위 내에서의 자금 이동은 조세 포탈과 무관하기 때문인데요. 네. 배우자 명의로는 6억 원, 또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 또 양 부모 명의로는 각각 3천만 원, 기타 친족에게는 500만 원까지 증여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이 규모로 차명 계좌를 보유했다면 개정법이 시행되더라도 문제될 점은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근데 그 자녀 명의 계좌에 1억 원이 있다면은 그 5천만 원을 다시 본인 계좌로 돌려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예. 선의의 차명 계좌는 계속 허용된다는 말이 있는데요. 예. 선의의 기준이 뭡니까? 금융당국이 내린 공식적인 정의는 없는데요. 예. 다만 그 뭐 부녀회 동창회 같은 그 친목 모임의 회비 관리나 네. 또 문중 교회의 자산 관리, 네. 또 부모 명의 계좌를 통한 미성년 자녀 자산 관리 등은 그 차명 거래 허용의 대표적 사례로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불법 행위 목적이 없는 그 관행적 차명 거래는 허용하겠다는 의미인데요. 예. 하지만 이렇게 무수한 친목 모임이 존재하고 있는데 이 불법 차명 거래 여부를 가려낼 기준이 모호하다는 비판이 벌써부터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동창회 회장이다. 그 회장 이름으로 통장 개설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 그런 경우는 괜찮다 이런 얘기로군요. 네. 예. 자, 더 이상 희생하는 할머니들은 없다. 요새 네. 말로 이제 신세대 할머니를 어번그랜이라고 하죠. 예. 예, 이게 예. 무슨 이야기입니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사실 그 할머니들은 그동안에 그또 자녀분들 또 손자를 돌보는 희생의 아이콘이었는데요. 예. 이런 할머니들이 변하고 있다고 합니다. 1955년부터 1963년 그 인구 절정기에 태어난 그 베이비붐 세대를 주축으로 50대 이상의 그 네. 멋쟁이 할머니들이 늘면서 멋쟁이 할머니들. 네. 예, 이들이 그 중요한 또 소비 주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들을 그 도회적이고 세련된 할머니라는 뜻의 그 어번 그랜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는데요. 네. 일단 그 신세대 할머니들은 본인의 건강 관리에 관심이 높고 또 여행과 운동 등 취미 활동에도 적극적입니다. 네. 실제 그 온라인 몰에서도 그러니까 이 할머니분들이 그 모바일이나 온라인에서도 지금 그 구매를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하는데요. 네. 그 구매 단가도 실제로 온라인 몰에서도 올라가고 있고 또 평일 낮 시간에 그 아침 겸 점심 레스토랑에 가보면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네. 브런치. 예, 그렇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또 백화점에서도 가보면은 그 낮에 가보면 60대 이상 그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네. 실제로 이분들이 주 고객층으로 떠올라서 그 여기서 또 재밌는 점은요. 그 3, 40대들이 입는 의류 브랜드를 또 방문하시는 그 직접 입어보려고 네. 방문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어서 아, 그래요? 예, 자기 관리도 잘하시고 몸매도 좋기 때문에 네. 예, 실제로 이렇게 그 방문하는 고객들도 할머니들도 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업계에서는 앞으로 그 자신을 가꾸는 그 50대, 60대 이상의 할머니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들의 영향력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일보의 고은경 기자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나라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세계에서는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월드포인트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미국 미주리의 세인트루이스 대배심이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으로 사살한 백인 경관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네요. 그런데 아주 미국이 발칵 뒤집혔군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 세인트루이스 카운티 대배심이 지난 8월 비무장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을 총으로 쏘아서 숨지게 한 백인 경관 데런 윌슨에 대해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대배심은 윌슨 경관이 브라운으로부터 위협을 느껴서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봤고요. 네. 또 윌슨 경관을 기소할 만한 상당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퍼거슨시에서는 지난 8월 9일이죠.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비무장 상태에서 백인 경관의 총에 맞아서 숨지자 인종차별이라는 반발과 함께 소요 사태가 이어져 왔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 이 대배심의 결정이 불기소다 이렇게 나오니까 그냥 이 퍼거슨 씨는 아주 전쟁터를 방불할 정도로 아수라장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퍼거슨시에서는 대배심 결정이 나오기까지 석 달간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는데요. 네. 대배심 결정이 불기소로 나오면서 우려하던 극심한 혼란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흥분한 시위대가 경찰에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네. 경찰차와 건물에 불을 지르는가 하면 상점을 약탈하고 도로를 점거하는 등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네. 경찰은 최루탄을 쏘면서 시위대 해산에 나섰고요. 지난 17일 2차 비상사태 선포 뒤에 동원된 주 방위군까지 지역 주요 건물 주변에 배치되는 등 일촉즉발의 위기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외신에서 시시각각 전해지는 화면을 보면 예. 한마디로 퍼거슨 씨는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이 시위가 미 전역으로 확산될 조짐도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대통령까지 나섰죠. 그렇습니다. 워싱턴 DC와 뉴욕, LA 등 미국 주요 도시들에서도 이번 대배심 결정의 부당성을 알리는
동조 네.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소요 사태가 전면적인 흑백 갈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조짐을 보인다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급기야 버락 오바마 대통령까지 시위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은 대배심 결정 직후에 총에 맞아 숨진 브라운의 부모가 평화적인 시위를 촉구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일부 미국인들이 이번 결정에 크게 실망하고 심지어 분노하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은 법의 지배 위에 세워진 국가인 만큼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는 성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오바마 대통령의 진화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가 조기에 진정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네, 시위 양상이 심각하다 그러니까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한인의 피해가 없었는지도 궁금하네요. 저희들은 가장 궁금한 점인데요. 예. 지금 한국 시간이 7시 15분인데요. 예. 15분이니까 소요 사태가 벌어진 세인트루이스 인근 소도시인 퍼거슨시는 새벽 4시 15분일 텐데요. 네. 날이 밝아봐야 정확한 피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이 백인 경관 데런 윌슨의 총에 사망한 지난 8월 9일 이후에 나흘간 약탈이 있었는데요. 네. 한인 상점 서너 곳이 당시에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퍼거슨시의 한인들은 지난 1992년 4월 29일 시작돼서 5월 4일까지 이어진 로스앤젤레스 폭동 사건을 떠올리면서 공포에 떨고 있는데요. 당시 4명의 로스앤젤레스 경찰관이 흑인 운전수 로드니 킹을 폭행하는 장면이 TV 전파를 타면서 인종차별에 항의하는 대규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당시 로스앤젤레스 코리아타운의 무려 90%가 파괴가 됐습니다. 퍼거슨시 사태 역시 흑백 갈등과 같은 인종차별이 원인이어서 사태가 어떻게 흐를지 쉽사리 판단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금까지 YTN 국제부의 지순한 기자였습니다. 준비를 했는데 복수정답 이런 거 나오고 그러면 가채점을 해봤는데 좀 나중에 등급이 달라지고 이러잖아요. 인생이 바뀌는 건데 그러니까 하기 전에 검토를 조금 더 확실히 했으면 좋겠어요. 변별력을 좀 높일 수 있게 EBS에만 의존하지 말고 솔직히 인생에 한 번 있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사퇴하는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뭘 했나 그런 생각이 들고 다시는 이런 문제 일어나지 않도록 잘 검토를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점수 1.2점 차이로 등급이 갈리잖아요. 다 애들한테 피해를 주는 것 같아서 그게 참 안타깝긴 해요. 수능을 1년에 2번씩 치러서 평균 합산을 해가지고 반영이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뭐 애들한테는 안타까운 일이고 책임감도 너무 없었고 믿음이 너무 안 간다는 거 이런 일이 계속 자꾸 반복이 되면 누가 믿고 따르고 하겠어요. 그 하루 만에 모든 걸 결정짓는 그런 게 일단 좀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좀 여러 차례 뭐 2차례 3차례로 나뉜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OMR 카드가 사실 그래요. 좀 저는 이제 좀 벗어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뉴스 정면승부 3부에서는 우리 사회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죠. 오늘은 수능 출제 오류에 대한 시민 여러분들의 말씀 들어보았습니다. 네, 지난해 수능에 이어서 올해 수능에서도 문제 오류가 발생하면서 교육과정 평가원장이 물러났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시험으로 인생이 결정되는 이런 이상한 입시 제도 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지난달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한 분이 분신해서 숨진 사건이 있었죠.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 아파트에서 경비원 모두를 해고하려고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해고 통보를 받으신 분 김인준 씨인데요.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준입니다. 네, 아파트 측으로부터 해고 예고 통보장을 받으셨다면서요? 예, 예. 언제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11월 19일 받았습니다. 19일 날이요? 예, 네. 예. 그 아파트에서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한 8년 됐습니다. 8년이요? 네네. 그러면 그동안에 계약은 어떤 식으로 하셨나요? 계약은요, 단연 계약을 했습니다. 단연 계약? 예, 예. 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예.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썼습니다. 예, 그렇죠. 그리고 그 앞선에 3, 4년 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막 근로 계약서를 썼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요 근래는 소장님이 2월 달에 바뀐 뒤로는 아직은 계약서 한 번도 아직 안 썼습니다. 네. 최근에는 1년에 한 번씩 계약서를 1년 단위로 쓰셨다 이 말씀이시군요. 예, 단양계약이었습니다. 예. 그런데 전에 왜 저 안타깝게도 동료 경비원 한 분이 사망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예. 그 이후에 이 아파트에서 무슨 입주민들이나 또는 이 입주자 대표 쪽에서 무슨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까? 뭐 좀 달라진 게 있었나요? 입주민들이요. 예. 우리 이만수 돌아가서 안타깝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 전보다도 우리 주민들이 현재 내가 정문에 근무하는데 차를 밀어주면 그대로는 고맙습니다 이런 말 안 터니. 네. 고맙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사를 하대요. 그러고 입주자 대표께서는 입주민들은 그럽니다. 왜 해고를 하냐. 그냥 그대로 쓰지. 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 입주자 대표께서는 업체를 바뀌겠다. 그 이만 사건 때문에 시끌벅글 해가지고 업체를 바뀌겠다. 네. 지금 이래가지고 경비원 78명이고 영선반 정지실 기관실 하면 100명이 넘습니다. 106명이 됩니다. 전원이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이유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번에 시끌시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앞서에는 작년 올 2014년 3, 4월에는 그렇습니다. 5, 4년생부터는 1년도 안 봐주고 연말에 다 이제 자르는 방법으로 그렇게 통보를 했었습니다. 그 게시판에 내용에. 그런데 이번에 2만 사건 때문에 업체를 바꾸겠다. 예. 이것이 이제 바꿔진 겁니다. 우리 동대표님들이. 업체를 바꾸겠다. 네, 업체를 바꾸니까 전원을 바꾼다. 이게 전체 대원을 우리 106명이란 그 인원을 전체를 다 바꾸겠다. 업체를. 네. 자, 이 해고 예고 통보를 받으셔서 앞으로 참 막막해지실 텐데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이제 협상 카드가 있습니다. 예. 아직은 10월 말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입주자 대표가 지금 회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런데 우리가 그래요. 우리는 65세도 이제 물론 65세까지 해주면 좋지만은 네. 65세 협상 들어가가지고 안 되고 63세까지 하고 예. 우리가 월급은 더 인상 난 내년에 100%지만 네. 지금 현재 받고 있는 월급 받겠다. 예. 63세만 해주면 그 월급 받고 우리가 3년 동안 더 성실히 근무하겠다. 이거 우리는 조건이 이겁니다. 네. 오죽하시면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내년부터는 네, 법으로 이제 100%를 받으실 수가 있으신데.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전화로 말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인준 경비원 분 이야기 들어보았습니다. 이어서 민주노총의 서울 일반노조의 김선기 대외협력국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경비원분들이 어제 갑자기 해고 예고 통보 받으셨다는 얘기 들으셨죠? 네네. 노조 측에서는 해고 이유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으신가요? 정확하게는 어제 받은 건 아니고요. 언론에서 어제 좀 크게 보도를 해서 그렇게 된 거고요. 19일 받았다고 그러시더군요. 네네. 원래 결정적인 거는 11월 5일 날 9차 정기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었어요. 네. 11월 5일 날. 예. 그리고 6일 날 대표자 회장님 이름으로 공고문을 붙였고요. 네. 그런데 우리 이만수 열사께서 분신하신 게 이제 하시고 돌아가신 게 11월 7일입니다. 네. 근데 이건 공개를 안 하고 있었고요. 예. 장례가 끝난 다음에 이게 알려졌어요. 네. 저도 그 이후에 알았고. 예. 그리고 11월 19일 날, 20일 날 양일간에 해고 예고 통보서를 다 사인을 받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이유는 말하면 표면적으로는 계약이 종료가 됐다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요. 네. 약간의 좀 보복성이 있는 것 같다. 네. 그리고 이거 가지고 계속 현장을 계속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이만수 열사의 분신과 그의 언론에 비친 신현대 아파트 이미지가 훼손됐다. 네. 소위 말하면. 그래서 유일하게 민주노총 사업장이에요. 거기 신현대 아파트가 전국에서요. 네.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으면 시끄러우니 차라리 없게 하려면 업체가 교체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고용승계를 할 필요도 없으니까요. 그렇게 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들은 굉장히 이 사건이 계속 계획되어 있었다. 이미 11월 5일 날 확정이 된 걸 보면 그 연장선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민주노총의 유일한 사업장이어서 더 불이익을 받으셨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불이익뿐만 아니라 그냥 이제
이만수 우리 열사께서 돌아가시면서 예. 그런 거 하면서 이제 언론에 너무나 부각되지 않습니까? 뭐 5층에서 떡을 던졌다는 등 이러면서 마치 입주민들이 전체가 이미지가 훼손됐다. 네. 그게 뭐 입주민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뭐 그렇게 지금 상황을 근데 앞에 이 김민준 경비원 분 대담을 해봤더니 그 사건이 알려진 이후로 네네. 많은 분들이 뭐 수고하신다고 인사도 해주시고 네네. 입주민들은 많이 잘해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그렇게 하시던데. 네네네. 자, 앞으로 이건 어떻게 하실 예정이신가요? 자, 우리가 그 1924세인데 거의 2000세대인데요. 그 다 주민들은 좋은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을 대표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저희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직접적인 계약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 업체가 계약을 맺고 있는 거고 저희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대표를 대표해서 각 동 주민들에게 호소하는 탄원서 비슷한 서명을 받았습니다. 그것마저 관리 업체에서는 방해를 해서 그걸 못 받게 했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은 뭐 오늘 교섭은 결렬이 됐고요. 오늘도 교섭이 있었습니까? 네, 교섭을 25차 결렬이 예전부터 계속해서 뭐 성실하게 응하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이제 조정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교섭의 상대는 어디입니까? 상대는 관리 업체죠. 관리 업체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일단은 관리 업체가 법적으로 맞고요, 변호사님. 그래서 지금 근데 이제 자기들은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 관리 업체에서는 관리 업체는 또 다시 입주자 대표회의 결재를 받아야 하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거의 불성실하게 나와서 더 이상 뭐 나올 게 없으니 오늘부로 교섭을 결렬하겠다 이렇게 선언하고 오늘은 나왔습니다. 아, 교섭 결렬을 선언하셨어요, 오늘요? 네네네네. 아, 네. 그렇군요. 그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앞으로는 뭐 저희들이 노동조합이니까요. 뭐 저희들이 노무법인이나 로펌이 아니니까 노동조합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원들이 주인이니까요. 거기서 결정된 사항대로 저희들이 거기 결정된 사항대로 이렇게 투쟁이나 싸우는 방식들을 고용 승계나 그 이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는 서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해서 이렇게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도된 바에 의하면은 입주자 대표회의 쪽에서는 아주 뭐 확실하게 결정된 것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러던데. 네. 그게 이제 어제 보도 전까지하고 좀 다른 태도로 오늘 입주자 대표 회장 김준권 회장님께서 뭐 본의 아니게 뭐 결제하러 오셨다가 기자회견 아닌 기자회견이 돼버렸어요. 아, 네네. 그래서 오히려 딴 얘기는 안 하고요. 오늘까지도 계속 그 공고물이 붙어 있었습니다. 네네. 공고물 보면 11월 6일자로 사망을 보면 뭐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하면서 수탁관리업체 선정권, 현재 관리업체와의 연장 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 분명히 자기 직인이 찍어서 27개 전체 동에다 다 게시를 했고요. 만약에 결정이 안 됐다면 재의결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거는 뭐 아직 확정이 안 됐다는 건 팩트가 완전히 다른 것 같고요. 그리고 이미 해고 요구 통보서로 보내줬고요. 그래서 상황에서 확정이 안 됐다는 거는 문서로 저희들이 어차피 변호사님이시니까 문서로 저희들은 확인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현장에서도 계속 그거 가지고 관리자들이 아직도 늦지 않았다. 노조를 탈퇴하면 살아날 수도 있다. 이런 뉘앙스로 계속 말만 바꿀 뿐이지 아직도 시간이 늦지 않았다. 이런 얘기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노조를 탈퇴해라. 그렇습니다. 대놓고 그런 부당노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못 쓰고 있고요. 아직 시간이 남아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민주노총의 서울 일반노조 김선기 대외협력국장과 함께 했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8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박화영 캐스터입니다. 네, 계속 교통량이 많은 시간입니다. 그리고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더 어려워진 곳도 좀 보이는데요. 강변북로입니다. 강변북로 일산에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와 한남대교 사이 3차로에는 사고까지 발생하면서 부근으로 어렵고요. 마주하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도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남대교와 반포대교 사이 5차로에 추돌 사고 발생하면서 부근으로 지나기 어렵다는 점 참고하셔야겠고요. 고속도로 중에서는
영동고속도로 외곽으로 양지 터널 안 4차로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어서 4차로는 미리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북부간선도로 외곽에서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 구리 시계 부근과 하월곡동 가까이 할 때 속도 떨어져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 지금 교통량이 무척 많은데요. 이어지는 39번 국도도 경인 지역 서창 분기점에서 장수나들목 긴 구간으로 정체 보여집니다. 인천으로 들어와서는 경원대로 서감사거리에서 승기사거리까지, 다시 승기사거리에서 석바위사거리 쪽으로도 속도 내기 어려워 보이고요. 경인도 주원사거리에서 부평사거리 쪽으로도 간석 지하차도 나오는 차량들 정체되고 있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Best shot, best enjoy, best shot, best shot to the best manager, best shot, best shot, best smile, best shot. 전자제품 쇼핑은 베스트샵에서. Best shot. 쉐보레의 놀라운 혜택과 함께 찾아온 쉐보레 11월의 크리스마스. 지금 쉐보레에서 스파크, 크루즈, 캡티바를 구매하시면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또는 차종에 따라 최대 200만 원 할인까지. 전시장 및 홈페이지 참조, 일부 모델 제외. 11월 30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국민 단열재 팩트론이 따사로를 출시하여 이에 신고합니다. 따사로는 따뜻하고 시공이 간편합니다. 따사로는 난방비가 절감됩니다. 따사로는 단열재 전문 기업이 만든 국민 단열재입니다. 이상 발명 특허 신기술 국민 단열재 따사론입니다. 검색창에 따사론을 검색해보세요. 전국지사 대리점 모집 중 1600-6773. 변비의 변비약은 생약 성분 변비약은 그래서 변비엔 변락. 힘들어하는 당신의 장을 위해 변비엔 변락. 네,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오늘 뉴스 정면 승부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인데요. 1193번님께서는 힘없는 정의는 무능이고 정의 없는 힘은 폭력입니다. 통진당은 후자이기 때문에 해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2022번님께서는 자유민주사회에서 정당의 자유는 반드시 보장돼야 합니다. 또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잠시 후 뵙겠습니다. 인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인천 지역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준비된 인재가 지역의 관련 기업으로 취업하는 사업입니다. 취업 희망자는 채용 희망 기업이 원하는 기술이나 지식을 배울 수 있어서 좋고, 채용 희망 기업은 기업이 원하는 능력을 갖춘 취업 희망자를 뽑을 수 있어서 좋은 인천 지역 맞춤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홈페이지 injob.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사단법인 인천벤처기업협회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가 청취자 여러분께 드린 질문은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물정 0945 또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ES 게시판에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서 정통시사주간지 주간경향, 그리고 아시아 지역 전문 월간지이죠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강지원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들어갑니다. 현대자동차의 버라이어티한 SUV 라인업, 강렬한 스타일의 투싼, 강인한 외관 편안한 승차감의 산타페, 더 넓은 공간의 맥스크루즈, 프리미엄한 베라크루즈. 선택의 기준은 달라도 답은 현대자동차 SUV 라인업. New thinking, new possibilities. 현대자동차. 송일국입니다. 프로바이오틱스 고를 땐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위에서는 쥐락 잡아주고, 장에서는 펴락 풀어주고, 세계인의 장을 쥐락 펴락 수출하는 프로바이오틱스. 세계가 주목하는 데는 이유가 있겠죠. 쥐락 펴락 듀오락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아, 왜 이렇게 뻑뻑하지? 토탈 쿼츠 엔진 오일이 필요해. 역시 토탈 쿼츠. 뛰어난 엔진 보호로 차의 수명과 성능을 최대로. 토탈 쿼츠. 엔진의 무한한 가능성을 깨웁니다. 윤활유의 올바른 선택. 토탈. S-오일 토탈 윤활유 주식회사. 당신에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는 좀 비싸도 좋은 걸 드리고 싶어요. 우리 가족이 마실 건데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죠. 좋은 커피는 첨가물보다는 무지방 우유. 내 커피니까 당신 커피니까. 프렌치 카페 카페믹스. 네, 이번에는 오늘 하루 있었던 스포츠계 소식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SK의 최정 선수. 이 프로야구의 FA 최대어죠. 네. 네, 맞습니다. 역대 FA 최고 대우로 잔류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도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SK와 최정은 어제 그 구체적인 금액을 주고받았는데 이견이 없었고요. 네. 그 원소속 구단과 우선 협상 마감일인 그 내일 그 최종 세부 조건을 조율하기로 했는데요. 역대 FA 최고액은 지난해 그 롯데포수 강민호의 4년간 75억 원인데 네. SK는 최정에게 역대 최고액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전문가들은 4년간 총액 80억에서 100억 원 사이가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데요. 그 2005년 SK에 입단한 최정은 최근 3년 연속 3루수 골든글러브를 수상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죠. 네. 자, 프로야구의 이 LG하고 롯데가 새 외국인 선수들을 영입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리즈 재영입에 실패한 LG는 그 미국 출신 우완 투수 루카스 하렐을 그 10억 원에 영입했는데요. 네. 그 하렐은 2012년 휴스턴 시절에 11승을 포함해서 미국 메이저리그 통산 18승 33패, 평균 자책점 4.84를 기록했습니다. 롯데는 캐나다 출신 자완타자 짐 아두치와 7억 2천만 원에 계약했는데요. 아두치는 메이저리그 61경기에서 타율 1할 8푼 9리를 기록했고요. 네. 한편 넥센도 올 시즌 그 LG에서 뛴 외야수 스나이더와 오늘 4억 2천만 원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번에는 이제 축구 소식으로 가보죠. 손흥민 선수, 야, 요즘 아주 골 감각이 절정이죠. 네, 맞습니다. 네. 유럽 챔피언스 리그 출격을 대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독일 레버쿠젠 손흥민이 모레 새벽에 프랑스 모나코와의 유럽 챔피언스리그 시즌 5차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예. 손흥민은 지난 22일 하노버전에서 분데스리가 5호 골이자 시즌 11호 골을 터뜨려서 그 한 시즌 개인 최다인 12골에 한 골만 남겨뒀습니다. 그 3승 1패로 시조 선두인 레버쿠젠은 모나코에 지지만 않으면은 그 6차전에 관계없이 조 1위를 확정짓는데요. 네. 그 손흥민이 공격 선봉에 서서 16강 확정포를 노립니다. 네, 기대를 해봐야 되겠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중앙일보의 박린 기자였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네, 세상을 바꾸는 정면 승부 매주 화요일 경제 이야기 나눠보죠. 4월 앞으로 다가온 미국 최대의 쇼핑 대목 블랙 프라이데이가 말이죠. 이거 미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고 합니다. 한국 소비자들도 아주 잠못 이룬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참 이거 직구라고 그러죠, 요새 직구. 예. 네네. 그 언제부터 이 직구가 우리나라 이 국내 소비자들에게도 이벤트가 됐나요? 한 2010년도부터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기 시작했고요. 예. 지금 올해 한 2조 원 정도 해외 직구 금액이 달성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예,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온라인 쇼핑이 워낙 일상화되고요. 예. 영어에 익숙한 세대들이 늘어났고 또 네. 해외 여행이 늘면서 국내외 가격 차를 인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늘었기 때문인데요. 네. 이 한미 자유무역 협정이라고 하죠. 예. 한미 FTA로 관세 장벽이 많이 해소된 것도 결정적인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겠군요. 네. 네. 자, 이 직구 하는데 이게 참 이 직구라는 게 이게 뭔지 이 좀 설명을 네. 좀 해 주시면 네, 인터넷 예. 그 세대들은 네. 뭐든지 줄이는 게 습관인 것 같아요. 예. 네, 직구가 이제 직접 구매의 줄임말인데요. 네. 이 해외 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해서 자기 집에서 받아보는 구매 방식이죠.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일반적인데 국내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가서 회원 가입하고요. 네. 물건 고르고 가격 비교해서 주문하면 집으로 배송되지 않습니까? 네. 해외 직구는 이 주문 사이트가 국내 사이트가 아니라 해외 쇼핑몰이라는 게 차이점이고요. 네. 네, 그런 의미에서는 국내에서 쇼핑을 하는 거나 해외에서 쇼핑을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죠. 다를 바가 없네요. 네네. 그렇군요. 자, 얼마 전에 어떤 그 온라인 쇼핑 사이트가 조사를 해봤더니 그 고객의 70% 이상이
네. 이번 그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직구를 하겠다, 자신들도 해보겠다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소비자들도 이제 해외 직구를 엄청 선호한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 구매 대행 업체나 배송 대행 업체들이 많이 등장을 했고요. 예.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 공유가 활발해진 덕분에 또 인터넷 그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다음에 배송이 가격이 떨어지고 또 배송 절차가 단순해진 점도 있지만요. 네. 가장 큰 원인은 국내와의 가격 차이죠. 이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해외 직구를 선호하는 이유로 예. 우선 국내의 같은 상품보다 싸다. 쌉니까? 또 국내에 없는 브랜드를 구매할 수 있다. 또 상품 종류가 훨씬 다양하다. 네. 또 품질이 우수하다. 이런 이유들을 꼽았습니다. 그래서 해외 직구는 소비자들이 좋은 품질의 제품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고요. 예. 또 제품 선택 범위도 넓고 네. 제품과 가격 정보도 더 많이 비교할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소비자들이 터무니없이 비싼 국산 제품을 외면하면서 네. 덩달아 국내에서 들어와 있는 수입 제품이나 또는 국내 국산 제품의 가격 거품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점이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예, 소비자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직구를 자꾸 하면 이 가격으로 손해볼 일도 없고요. 그런데 도대체 요즘 이 직구 품목 중에 좀 뜨고 있는 품목이라고 한다면 어떤 품목이 있을까요? 예전에는 주로 이제 아이들 옷이나 아이들 패션 옷. 제품, 예, 그래서 신발 같은 잡화 이런 것처럼 이제 소형 소비 제품이 주류를 이뤘는데요. 예. 요즘은 이제 직구족들이 몇 번 해보니까 굉장히 과감해지는 거죠. 네. 이거 해보니까 괜찮네, 싸네, 잘 오네 이런 생각이 드니까 텔레비전이라든가 뭐 빔 프로젝터, 가구, 침대, 매트리스 이런 대형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는 추세고요. 네. 심지어 이제 중고 자동차까지 구매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아하. 네, 특히 이제 오는 그 금요일이죠.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 이제 직구족들이 가장 많이 몰리는 아이템이 텔레비전인데요. TV. 해외에서 구매할 때보다 가격이 거의 절반 이상 싸고요. 아, 그렇게 싸요? 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성들한테 인기가 많은 명품 가방, 또 네. 명품 의류 이런 것들도 국내보다 많이 싸고요. 또 립스틱이나 화장품 같은 이런 종류들도 국내 백화점보다 뭐 많게는 10분의 1 가격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아니 뭐 방금 10분의 1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가격 차이가 정말 그렇게 많이 나나요? 좀 대표적인 품목을 좀 얘기해 하실 수 있을까요? 방금 말씀하신 그런 겁니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백화점에서 예. 100만 원이 넘는 가격의 매트리스가 있다. 그러면 미국의 쇼핑몰 사이트에서는 단돈 $400 정도 한다고 해요. 네. 그래서 배송비하고 관세를 합쳐도 한 50만 원이면 되니까 절반값에 그래요? 살 수 있고요. 네. 네.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의 55인치 초고화질 UHD 스마트 TV라고 하죠. 네. 이게 지금 해외 쇼핑몰에서는 98만 원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럼 여기에다가 부가세 10%에다가 배송 대행료 또 관세가 8% 붙거든요. 예. 이러저러한 그 비용을 감안해도 국내보다 한 100만 원 정도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오, 예. 네, 같은 제품을 국내 인터넷에서 구매를 하면 최저가가 한 200만 원 초반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또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는 아이폰 6 가격도 한 $100 내외로 뚝 떨어지는데요. 아이폰 6도 값도 떨어지겠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단말기 유통법 시행 후에 이 새 핸드폰 구매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아이폰 6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개통했을 때보다 30만 원 이상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좀 굉장히 인기 품목으로 뜨고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네. 예, 그 아이폰 6.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외에서 직구하는 것이 가격이 싸다면 방금 말씀하신 이야기 들은 이 국내 소비자들 열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요. 예, 그동안에는 이제 네. 많은 업체들이 국내와 해외 가격을 다르게 책정을 했습니다. 예. 해외에서는 이제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요. 네. 유통업체의 파워도 더 세기 때문에 그만큼 가격을 낮춰서 팔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단적으로 자동차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파는 가격하고 미국에서 파는 가격이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싼 시장 아니겠습니까? 시장의 특성상. 예. 네, 그래서 이런 그 역차별이 있어도 그동안에는 소비자들이 쉽게 대응할 방법이 없었는데. 네, 꾹 참고 살아왔죠, 지금은, 그냥.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해외 직구라는 형태로 네. 얼마든지 전 세계에서 가장 싼 제품을 찾아내고 구매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네. 기업들이나 소비자 입장에서 모두 굉장히 혁명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이거 앞으로 어떻게 확대될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거 우리나라 자동차를 해외에서도 사올 수도 있겠네요. 근데 값이 뭐 이제 말릴지 안 말릴지 그거는 몰라도. 이제 뭐 살 수 있다고는 하는데요. 네, 이제 예. 중고 자동차 같은 경우 살 수는 있는데 네. 들어올 때 배송비 또 그 덩치가 크기 관세. 때문에 별도의 컨테이너에 싣고 와야 되고요. 네.
또 관세도 있고 또 들어와서 등록도 해야 되고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사실상 가격 차이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에 비해서는 네. 별로 메리트가 없다.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는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자파나 이런 경우에는 선호하시는 분이 많이 있군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직구를 하려면 배대지라는 것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던데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대지란 말도 참 특이하죠. 이게 배송 대행지의 줄임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쇼핑몰에서 예. 우리가 물건을 주문하면은 바로 이제 직접 한국으로 보내주면 제일 좋은데 예. 대부분 이제 미국 쇼핑몰들이 한국은 배송 제외 지역으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왜 또 한국은 또 아직은 그런 모양이죠? 근데 뭐 그때까지 지금까지는 그렇게 뭐 수요자가 많지도 않았고, 네. 예, 우리도 왜 도서 지역 제외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있죠. 예. 예, 그래서 이제 미국 현지에서 물류 창고를 운영하는 배송 대행지가 필요한데요. 예. 네, 이들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 쇼핑몰에서 제품을 이제 사잖아요. 예. 그러면 이것을 미국 배송 대행지로 보냈다가 예. 그 미국 배송 대행지 업체가 한국으로 다시 국제 배송을 해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쇼핑하는 것에 비해서 이 배송 대행 절차가 한 단계 더해진다고 보면 되고요. 네. 배송 대행지에 먼저 가입을 해서 미국 주소를 발급받고 예. 그 다음에 해외 쇼핑몰에서 구매를 한 다음에 예. 배송 대행지를 통해서 한국으로 받아보는 게 일반적인 해외 직구 방법입니다. 네. 그 배대지, 배송 대행지에 먼저 가입을 해야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 배대지에 관해서 잘 살펴봐야 할 점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뭐 가장 큰 문제는 배송 사고 같은 문제에서 잘 대응할 만한 규모와 공신력이 있는 업체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예. 예, 한 3, 4년 전만 해도 이제 해외 직구를 굉장히 극히 일부의 사람들만 했기 때문에 네. 예, 배송 사고가 심심찮게 발생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물건을 보냈는데 안 왔다거나 예. 잘못 보냈다거나 예. 엉뚱한 물건을 보내거나 뭐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또 일부 이 소규모 배송 대행 업체들은 배송비만 받고 물품을 발송하지 않고 잠적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말도 안 되죠. 예. 네, 그래서 이게 미국 현지에서 운영하는 직영 물류센터인지 예. 또 꼼꼼하게 검수도 하고 확실하게 보상 서비스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게 좋고요. 네. 특히나 이제 요즘에는 텔레비전이나 가격대가 높은 이 대형 가전제품 구입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예. 이 배송 대행업체가 보험이 가입이 돼 있는지 아하. 또 해외 배송 중에 파손이나 분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보상이 확실한지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고요. 네. 지금은 이제 해외 직구가 워낙 많이 늘면서 배송 대행 업체도 규모가 상당히 커졌고 예. 나름 굉장히 신속하고 정확한 그 배송 시스템을 구축한 업체들이 많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요즘 들어서는 배송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도 그리 많지 않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고 새로운 이제 그냥 업종이 생겨나는 셈이네요. 그렇군요. 네네. 네. 자,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주의할 점이 많이 있네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뭐 방금 배송만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요. 또 이제 원래 구매를 했던 업체하고도 그렇고 이런 분쟁 같은 것이 생겼을 때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40만 원을 지불하고 가방을 구입했는데 예. 막상 도착한 걸 보니까 보증 서류도 없고 네. 또 그 겉에다 한 번 더 싸는 더스트백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없고 그래서 이 정품인지 여부가 의심이 돼서 반품을 요청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담당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는 이게 반품 배송비, 관세, 부가세, 국내 배송비 이런 여러 명목으로 이 반품 비용을 28만 원을 요구를 했어요. 이런 이런 경우도 있고요. 또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를 통해서 커피 머신기를 구입을 했는데 네. 국내 전압하고 맞지가 않아서 반품을 하려고 했더니 이 경우에도 반품비로 15만 원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불공정 사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해외 쇼핑몰에서 이 상품 구매와 배송을 대신 처리해주는 해외 구매 대행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 유형을 많이 얘기를 했는데요. 예. 이게 뭐 반품이나 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나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또는 사전에 이제 받겠다고 한 수수료하고 다른 더 많이 요구를 하거나 또는 이제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또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서요. 이런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사실 청약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법으로 저희 국내법으로 보호를 받고요. 네. 그다음에 해외 구매와 관련해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서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전자제품 같은 경우에 말이죠. AS를 받을 수도 있습니까? 네, 그 미국에서 직구로 산 제품 국내에서 이제 AS를 받을 수 있을까 많은 소비자들이 궁금해하는데요. 예. 사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그래요? 예를 들어서 옷이나 뭐 패션 상품, 액세서리, 유아동품 이런 경우에는 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요. 네.
이제 왜냐하면 이제 배보다 배급이 더 큰 거죠. 이걸 반품을 해서 다시 돌려보내서 다시 다른 제품으로 받고 하는 게 돈이 훨씬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걸 그냥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예.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국내 수입처들 같은 경우는 지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가 판 물건에 대해서는 보증을 해주거든요. 해외 직구로 구입한 제품은 자기들이 책임을 안 집니다. 다만 그 텔레비전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 때 뭐 100만 원 싸게 살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워낙 언론의 관심이 커지니까 그 제조업체에서 삼성전자나 LG전자 같은 제조업체에서 미국에서 들여온 제품에 대해서도 국내와 같은 서비스를 해주겠다 이렇게 공언을 했고요. 또 월드 워런티라고 해서 전 세계 어디에서나 동일한 보증이 적용되는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AS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제품이라고 해도 서비스를 못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면 미리미리 확인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미리미리 다 확인을 해봐야 되겠네요. 요즘 말이죠. 무슨 이 짝퉁 사이트도 등장했다면서요? 예, 뭐 중국이 잘 아시겠지만 계란까지 짝퉁으로 만드는 나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이트도 당연히 짝퉁이 있는데요. 예, 겉으로 보기에는 미국 사이트처럼 영어로 다 써져 있는데 실제 IP를 보면은 그 IP 주소지가 중국인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런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너무 저렴하던가 믿어지지 않는 가격을 제시하든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 포털 사이트의 검색이나 이런 걸 통해서 이 사이트가 진짜인지 아닌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최경훈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이제는 소비자들이 해외 가격도 다 알게 되고 말이죠. 이렇게 직구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국내에서도 이 긴장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그 실제로 저 국내 백화점에도 아주 비상이 걸렸다는 얘기가 있는데. 예, 국내 이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체들은 그 세월호 때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예, 통상 11월부터 12월까지는 연말 대목이라고 해서 유통업체들 입장에서는 1년 농사의 절반 이상의 매출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연말 대목. 그런데 이제 해가 갈수록 해외 직구가 증가하면서 그만큼 국내 소비는 더 위축되는 현상이고요. 그 특히 백화점의 경우에는 의류나 잡화 또는 가전제품의 매출이 전체 매출의 한 75%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타격이 큽니다. 그런데 이제 이거는 어차피 해외 직구가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업체 스스로 경쟁력을 키우고 직구에 적극 대응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게 중요하고요. 또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병행 수입 등을 통해서 직구 수요를 흡수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통해서 가격 경쟁을 높이고 이런 근본적인 대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면에 유통업계는 울상이지만 이 해외 직구 증가에 따라서 펄펄 날르는 업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업체가 날릅니까? 뭐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사죠. 올해 그 2분기에 해외 카드 이용 실적이 3조 2,640억 원이거든요. 사상 최고치입니다. 예, 그리고 이 해외 직구가 활성화되면서 국내 택배 산업도 활력을 찾았고요. 국내 택배도. 또 항공업도 화물 부분에서 굉장히 성장률이 이제 가파릅니다. 인천공항 세관에 따르면 이 특송화물이라고 그러죠. 이제 해외 직구로 구입한 물건들이 들어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벌써 작년에 1,003만 건이 넘었습니다. 1,000만 건이 넘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이쪽 분야는 오히려 특수를 누리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의 최경옥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워도 어렵다. 자산 키우기. 그래서 하버드에도 신협이 있습니다. 전 세계 100여 개국 시민들이 함께 만든 앞으로의 금융, 신협. 우리나라 신협은 세계신협협의회와 함께합니다. 가리고, 흉터, 가리지 마세요.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에 더 자신있게. 더마틱스 울트라. 이탈리아 글로벌 제약회사 메나리니.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는 학생들을 위해 기프트카 쉐어링을 신청한 고재윤 선생님. 영어를 한 천문대를 찾았습니다. 계자리가 어떻게 생겼는데? 기프트카 덕분에 아이들과 부쩍 가까워졌네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모두의 차 기프트카 쉐어링. 기프트카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현대자동차 그룹. 기대해도 좋아요. 더 멋있고 더 부드럽고 더 완벽해질 나를. 풀 스테인리스 커브드 내솥과 처음 만나는 초고압 밥맛. 오늘을 더 맛있게. 쿠쿠 풀 스테인리스 고압력 커브드. 쿠쿠.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네,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 정치와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통합진보당 해산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하는 질문이었는데요. 4674번님께서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정부에 반하면 종북으로 몰아붙이고 이제 정당까지 해산시키려 하니 무엇이 두려운 건가요? 이렇게 적어주셨군요. 6859번님께서는 합법적인 정당 활동은 보장돼야겠지만 민주사회를 부정하는 행위는 강력히 처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의견 주신 분들 중에서 휴대전화 끝자리 2104번님께 주간 경향, 그리고 5605님께 매거진 N 구독권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신아람, 기술감독 신동의 허승현, 작가 임현, 김민경, 그리고 진행의 강지훈이었습니다. 11월 25일 화요일 강정의 뉴스 정면 승부, 오늘 순서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청취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